조합조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8일 저녁 7시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랭킹으로 꼽으면 7등입니다. 거의 전부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갑니다. 1년에 2,500만 연인원으로 2,500만 명이 나가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비행기 안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은 전문 용어가 막 등장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라서 비교적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 번 제가 보잉 737 맥스 8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드리면서도 가끔 이렇게 하면 과연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우리의 안전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공사상, 세계 항공사상이라면은 항공 역사가 한 20-30년 됐습니다. 비행기가 등장한 이후에 이렇게 악질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잉이라는 세계 최고의 항공기 제작사가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사고가 나도 오리발을 내밀고 또 사고가 나도 오리발을 내밀고 하다가 결국은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제서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잉 737 맥스 8을 이용하던 항공사 모조리 350대의 이 비행기를 정부 조치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비행 금지 시켜놓고 있습니다. 무슨 관련된 회사가 너무나 큰 회사고 어떻게 보면 세계 항공 발달사를 주도한 회사입니다. 보잉 747, 전보, B-29, B-52 유명한 비행기는 거의 보잉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정말 전문가들은 만날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고다. 결국 보잉의 고의적 범죄적 행위에 의해서 346명이 죽었습니다. 이 346명의 죽음의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저는 보잉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작년 10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출발한 라이온 에어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직후 11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189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 사고는 비행기에 결함이 있다. 비행기 통제 장치에 결함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속 방지 장치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 그때부터, 그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쩡한 비행기가 날씨도 좋은데 이륙하다가 11분 만에 추락을 했는데, 추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이런 행동을 보이다가 딱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잉은 아무 문제 없다. 계속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 뭐 고칠 게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0일 이디오피아에서 똑같은 형식의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7명이 죽었죠. 이 비행기도 이륙해서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을 해서 올라가다가 6분 만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두 사고 모두 같은 원인일 것이다 하는 게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보잉 737 맥스 8에 달려 있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에 있었습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는 엔티 스톨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의 기수가 이렇게 되면은, 들리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전투기는 이래도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여객기는 한 30도 40도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양력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돌멩이처럼 떨어지게. 그래서 이 비행기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들릴 때 기술을 낮춰주는 시스템, 요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입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 이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야 될 때 작동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뜰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술을 올리는데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 기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조종사가 취할 조치가 있었어요. 빨리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하기가 어렵고 해제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다. 그럼 이게 이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자동 죽음 장치가 아니냐, 자동 떼죽음 장치 아니냐, 여기에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요사이 새로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고가 난 직후입니다. 난 직후에 미국의 큰 항공사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사들이 불안하다 해서 보잉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잉 전문가들이 와서 조종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 당신들 그 장치를 새로 붙여가지고 이번에 맥스 8을 팔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장치의 작동에 대해서 제대로 조종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우린 제대로 설명받은 적도 없다. 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잉에서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배짱을 튕기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 당시의 회의 기록을 뉴욕타임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이미 작년 10월에 사고가 났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잉에 항의를 했더니 보잉은 그래도 괜찮다, 증거 있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보잉이 그때 몰랐겠습니까? 이제 보잉이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실한 비행기를 보잉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잉이 왜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내었느냐 하면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판매 경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잉과 라이벌 회사가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에어버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A320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거리를 뛰는 한 5시간, 6시간까지 날 수 있는 비행기고 승객을 한 200명 태우는데, 이게 아주 성능도 좋고 기름을 적게 쓴다 해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잉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보잉 737을 다시 또 개조를 합니다. 즉 737이 기름을 적게 먹도록, 그러려면 엔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엔진을 바꿉니다. 엔진이 과거보다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엔진을 다니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엔진을 달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아주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설계한 겁니다. 비행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 엔진을 개량한다고 하다가 무거운 엔진을 붙이는 바람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비행기를 만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낮춰주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엔티 스톨 시스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달았습니다. 자, 단 것까지 좋아요. 달면은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오작동할 때 조종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매뉴얼에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새 기종을 모으는 조종사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딱 생략해 버리고 이런 걸 달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그런 장치가 있나 하는 것도 몰랐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새 기종을 팔면서 그냥 컴퓨터로 설명하는 걸로 그쳤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설명.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2개가 났어요. 완벽한 보고서는 몇 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비 보고서에 의하면은 2 비행기는 같은 원인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같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사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사고는 사소한 것이 확대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소한 것. 예컨대 뭐 수리를 할 때 못을 잘못 쳤다. 못을 제대로 박지 않고 부실하게 쳤다. 이게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행기가 정교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찾자 올라가면 작은 데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것도 극히 작은 데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즉 뭐냐? 비행기의 각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요. 비행기가 30도 들렸다. 뭐 40도 들렸다. 이런 걸 측정하는 계기가 어디 붙어 있냐면은 비행기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 양쪽에 2개가 붙어 있어요. 비행기의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 2개입니다. 자, 이번에 사고는 어떠냐? 그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데도 이렇게 30도나 들려서 날고 있다고. 예, 근데 30도 들려서 날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오작동한 겁니다.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고 있어요. 그런데 센서가 오작동해가지고 이렇게 날고 있다고 정보를 보내니까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호가 이렇게 날고 있다고 들어오니까 오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날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데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오작동을 해서 이렇게 자꾸 밑으로 추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걸 이렇게 만드니까 회복시켰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몇 분 하다가 6분 만에, 11분 만에 추락해서 34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 센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 비행기 각도, 비행기 기수의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오작동을 했는데 그 오작동이 엔티스톨 시스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 가지고 비행기를 잘 날고 있는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센서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센서는 어떤 경우에 잘못되느냐? 센서가 요만한 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물질하고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새하고 부딪힌다든지 뭐 우박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 작동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두 대를 놓았어요. 2대. 근데 이 보잉의 치명적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2개 중에 하나가 오작동을 해도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2개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지금 수평으로 날고 있다. 하나는 수평으로 날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정보를 보내면은 이게 작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작동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니까 두 센서가 동시에 같이 30도를 가리킨다 하면은 그때는 작동해도 되죠. 근데 하나는 정상으로 가리키고 하나는 비정상으로 가리키면은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치명적 실수는 하나가 보내준 신호가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었다는 신호가 오더라도 작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비행기 설계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비행기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2중, 3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보잉 747 엔진 4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2개만 붙어 있어도 됩니다. 왜냐? 2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가 살아있으면 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계기도 2중, 3중 장치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백업 장치가 있으니까 2개가 실수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날 수 있다. 이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센서는 하나가 오작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오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속 방지 장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보내더라도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백업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센서 하나의 오작동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위험천만한 거죠. 이런 설계 개념의 비행기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비행기를 만든 데다가 거기다가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해놓고 그것도 완전히 백업 장치가 없는 걸 붙여놓은 거죠. 이중의 실수입니다. 이중의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는 뭐냐? 이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멀쩡하게 잘 날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작고 기울게 만들 때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 그런데 두 번 경우에 보니까 이 해제하는 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개입하는 것을 해제하려면, 물리치려면 그걸 빨리 해제하고 수동 조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한 3단계가 있는데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보통 조종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실수를 한 겁니다. 비행기 설계 잘못에다가 센서 하나에 의존하도록 만든 거에다가 그게 잘못 작동할 때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해제 장치를 작동하는 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더구나 비행기가 이륙해서 올라갈 때는 이 고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빨리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비행기가 3만 피트 날아갈 때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륙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두 비행기 다 이륙하다가 조종사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보잉이 뻔뻔하고 위험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잉이 이렇게 하도록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FAA는 연방항공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 안전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 다른 나라에서는 FAA가 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온 에어 비행기가 지난 10월에 추락했을 때 왜 다른 항공사에서는 이번에 이디오피아를 비롯해가지고는 왜 운항 중지를 시키지 않았느냐? FAA가 운항 중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FAA가 시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준이 되는 기관인데 최근에 기자들의 치밀한 취재로 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FAA도 실수를 했어요. 고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실수를 했느냐. 보잉이 이런 부실한 비행기를 만들고 할 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특히 자동 실속 장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FAA가 별도로 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큰 실수가 일어난 거죠. 비행기가 하나 떨어지려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원래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가 떨어지려면은 한 사람이 실수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실수한 게 다 모여야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이 경우입니다. 바로. 보잉도 실수하고 FAA도 실수하고 더구나 이미 189명이 죽는 라이온에어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보잉이 뻔히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고 하다가 5달 이후에 또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때도 보잉이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보잉이. 정말 나쁜 회사입니다. 어떻게 미국에 이런 회사가 있는지, 이런 그 훌륭한 회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역시 어떤 회사가 돈벌이에 눈이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보잉은 또 로비력이 강한 회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 회장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잉 회장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비행금지를 시키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보잉 737 맥스 8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고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트럼프도 봐줄라야 봐줄 수 없어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비행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권력을 믿고 안전을 소홀히 했느냐. 그러지 않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요사이도 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은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또 보잉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편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숙련된 조종사였으면은 이번에 그런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숙련된 조종사가 몰 때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숙련되지 않는 조종사가 몰면 비행기가 떨어진다? 그런 비행기를 왜 만듭니까? 숙련되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그게 안전한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도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보잉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권력적인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국은 보잉이 그동안에 버티다가 이제 그 자동 실속 장치, 방지 장치 등을 이제 개선하는 계획서를 FAA에 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센서 2개가 다 오작동을 해야 그러니까 센서 2개 중에 하나만 오작동을 해도 이 자동 실속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두 센서가 같은 정보를 보내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두 센서가 똑같이 이 비행기가 너무 기울어 있다 하는 정보를 보내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백업 한 거죠. 하나가 실수해도 또 하나가 살아있으면은 오작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 오작동할 경우에 그 경우에도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제 방식을 조금 쉽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FAA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잉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잉 737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더구나 이 신형 맥스 8은 지금 주문받아 놓은 게 5,000대나 됩니다.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예요. 그럼 5천억 달러를 지금 수주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다? 지금 주문한 비행사도 아우성입니다. 빨리 받아가지고 더구나 오는 여름에 승객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휴가철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아마 호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346명이 죽은 데 대해서는 보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수십 명 구속했을 것 같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을 극히 피하고 행정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성적인 것 같기도 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그 사건을 영국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한 이후에 한 150여 명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 이번 보잉 737 맥스 A 사고를 보면은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벌이와 안전 문제가 가끔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시킨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